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7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세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전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60세 이후 단 1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걸 말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걸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60세부터 딱 한 가지만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연금을 받는데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생 별거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뭐야 그게 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셋째,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6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진실. 여러분, 60세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돈 벌느라 정신없었고, 자식 키우느라 내 시간이 없었고, 체면 지키느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신경 쓰고 걱정하고 화내고 두려워했던 일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그 방식대로 살고 계십니다.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고, 아직도 체면을 붙잡고, 아직도 쓸데없는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렇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건 해도 되나, 저건 하면 안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이러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갇혀서 정작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사십니다. 그러다가 80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 걸 그랬어요. 여러분, 60세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0년, 3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처럼 복잡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가볍게 걸어갈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천국으로도 만들고 지옥으로도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65세가 되던 해에 정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별거 아닌 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 인생 별거 없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편하게 살겠다. 그 결심 이후로 그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같은 연금을 받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동네에서 사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말이 밝아지고 건강까지 좋아지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던 걸 단순하게 바꿨을 뿐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에 에너지 쓰지 않고 중요한 것만 챙기니까 하루하루가 편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 내려놓기.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쓸데없는 욕심입니다. 여기서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내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60이 넘으면 이제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다.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고 편하게 잘 만큼 자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모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남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더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본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서 통장에 돈은 많은데 정작 그 돈을 쓸 건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까 하는 순간에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프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이가 없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기력이 없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좀 쓸 걸 그랬네요. 인생 별거 없다는 걸 깨달으면 이 욕심이 사라집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되고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입는 옷이 몇 벌이나 됩니까? 지금 내가 신는 신발이 몇 켤레나 됩니까? 그런데 옷장에는 안 입는 옷이 가득하고 신발장에는 안 신는 신발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입을 것 같아서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이 보이십니까? 종이 한 장 꺼내서 오늘 당장 버릴 물건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서랍 속 쓸데없는 물건 하나. 딱 3가지만 적으세요. 그리고 오늘 안에 버리거나 누군가에게 주십시오.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공간이 넓어지면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비워내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도 같이 가벼워집니다. 2번째로 복잡하게 만드는 건 체면입니다. 60이 넘어서도 아직 체면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입고 뭘 하고 어떻게 사는지 진짜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일로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나를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눅이 들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걸 깨달으면 이 체면도 내려놓게 됩니다. 하고 싶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건 예의고 배려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내가 편한 선택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니, 60이 넘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3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저렇게 했으면, 그때 내가 다르게 선택했으면,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들입니다.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망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는 배움의 재료일 뿐입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을 더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갇혀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깨달음은 과거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지금 돌이켜보니 아쉽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다르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가 짐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3번째, 단순함의 기쁨.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뭐가 남을까요? 바로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 속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 맛있게 먹고 산책을 하면 주변을 둘러보고 누군가를 만나면 진심으로 반갑게 대하고 저녁이 되면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특별한 게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야 하고 멋진 곳에 가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뭔가를 가져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고 나니까 알겠더군요. 진짜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마당에 핀 꽃을 보면서 아, 올해도 피었네 하는 그 순간의 감동,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차 한잔 마시면서 웃는 그 시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자, 지금 바로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편하게 일어난 것,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뭐든 좋습니다.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이 훈련을 매일 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걸 깨달으면 이런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됩니다. 이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 일기가 특별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쓰신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으셨대요. 별로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다 보니까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게 일어난 것, 어제 잘 잔 것, 아침밥이 맛있었던 것, 날씨가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일기장을 펼치면 감사할 게 넘쳐난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예전에는 불평만 하다가 지금은 감사가 넘친다고 하십니다. 뭐가 바뀐 걸까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오히려 모든 게 소중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건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지 않으니까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사람 만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으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과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4번째, 하루하루를 가볍게 사는 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또 많은 분들께 권해드려서 효과를 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을 일정하게 만드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비슷한 루틴으로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게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일정한 아침 루틴은 하루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루틴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먼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 가볍게 스트레칭을 10분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아껴집니다. 2번째, 하루에 할 일을 3가지만 정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할 일을 너무 많이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 60이 넘으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하루에 3가지만 하십시오. 그것도 크고 어려운 게 아니라 작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은 산책 30분 하기, 책 한 챕터 읽기,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이 정도면 됩니다. 이 3가지만 해도 하루가 알차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3가지를 다 하면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도 잘했어. 계획한 거 다 했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내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세요. 내일 하루 동안 할 일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한 것으로요. 아침 산책 20분, 창문 닫기, 옛 친구에게 안부 전화 이런 식으로요. 3가지만 적으세요. 내일 저녁에 그걸 다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 했으면 자신에게 잘했어라고 말해주세요. 3번째, 저녁 시간을 소중하게 쓰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녁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잠드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3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보낼지 가볍게 계획해 보십시오. 이 30분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4번째,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좋은 하루는 좋은 잠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을 소홀히 합니다. 침대가 불편해도 참고 베개가 안 맞아도 참고 그냥 자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60이 넘으면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다음날 기운이 납니다. 그러니까 침구에 투자하십시오. 좋은 매트리스, 편한 베개, 이게 사치가 아닙니다. 이게 건강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눕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5번째,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지혜. 인생 별거 없다는 깨달음은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가 평생 얼마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했습니까?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고 기운 빠지는 모임에 의무적으로 나가고 하기 싫은 전화를 받느라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60이 넘으면 이제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여기서 정리한다는 게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내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면 불평만 하는 사람,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만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오래 알았으니까, 정 때문에, 예전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런 이유로 계속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쓰십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낫습니다. 혼자 책을 읽는 게 낫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쭉 보세요.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만 와도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 옆에 별표를 하나 쳐두세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연락해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짧게 끝내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대신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주십시오. 만나면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드십시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편하게 만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히 자식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다. 왜 전화를 안 하나? 왜 찾아오지 않나? 왜 내 말을 안 듣나? 이렇게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다는 걸 깨달으면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자주 못 본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전화를 자주 못 한다고 해서 부모를 잊은 게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먼저 편한 부모가 되십시오. 얘들아, 너희 바쁜 거 아는데 괜찮아. 엄마 아빠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편하게 연락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이 넘으면 부부 사이도 편해져야 합니다. 이제 서로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손잡고 산책할 사람이 있고 밥 먹을 때 마주 앉을 사람이 있고 밤에 옆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작은 다툼, 작은 불만 그런 건 정말 별거 아닙니다. 6번째,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하는 게 돈입니다.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해하고 돈을 쓸까 말까 고민하고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삽니다. 여기서도 인생 별거 없다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필요한 것도 안 쓰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이 넘어서 통장에 돈 많이 쌓아놓고 뭐 하시겠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겁니까? 그 자식들도 이미 다 큽니다. 자기 돈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아껴서 남긴 돈, 그 돈으로 자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여러분이 편하게 사십시오. 좋은 음식 먹고 싶으면 드십시오.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십시오. 사고 싶은 것 있으면 사십시오.
물론 무리해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 계획적으로 쓰되 너무 아끼지는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연금의 70%는 생활비로 쓰고 20%는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쓰고 10%는 비상금으로 남겨둔다.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지셨답니다. 쓸 때도 죄책감 없이 쓰고 모을 때도 안심하고 모은답니다. 특히 건강에는 아끼지 마십시오. 병원 가야 하면 바로 가십시오. 좋은 음식 먹어야 하면 먹으십시오.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돈이 들면 투자하십시오.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몇 배의 돈을 써야 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경험에 돈을 쓰십시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게 낫습니다. 옷을 한 벌 더 사는 것보다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게 낫습니다. 가구를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여행을 한 번 다녀오는 게 낫습니다. 경험은 추억이 되고 추억은 평생 남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돈 많이 모아봤자 결국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쓸 수 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쓰십시오. 그게 현명한 겁니다. 7번째, 천국 같은 노후의 비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깨달음으로 60세 이후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천국 같은 노후가 가능할까요?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천국 같은 노후란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게 천국일까요? 건강이 완벽한 게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감사하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게 천국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체면을 붙잡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산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단순하게 살아간다면 비록 가진 게 적어도 천국입니다. 제가 만난 가장 행복한 어르신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연금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큰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별거 없어요. 그냥 별거 없이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하고, 밥 먹으면 맛있네 감사하고, 누군가 만나면 반갑네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이 말씀이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이뤄야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간단하게 삽니다. 복잡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상도 간단하고 식사도 간단하고 관계도 간단합니다.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에 집중합니다. 오늘 할 일을 하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나고, 오늘 느낄 감정을 느낍니다. 셋째,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에 감사하고, 친구의 안부 전화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행복도 많아집니다. 넷째, 자유롭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과거의 실수에서 자유롭고,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입고 싶은 걸 입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별거 없음을 깨달을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60세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자식도 키웠고, 직장도 다녔고, 책임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무겁게 보내지 마십시오. 걱정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대신 단순하게 가볍게 감사하며 보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단순하게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현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일에 에너지 쓰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 정말 소중한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오늘부터는 인생을 어렵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별거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인생이 비로소 쉬워집니다. 복잡한 건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힘든 겁니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은 매일이 편안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60세 이후가 정말로 천국 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가볍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70세가 넘은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세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전 재산을 다 내놓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60세 이후 단 1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남은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는 걸 말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노후가 불행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걸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60세부터 딱 한 가지만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연금을 받는데 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생 별거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이 말을 듣고 뭐야 그게 다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았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셋째,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60년을 살아보니 알게 된 진실. 여러분, 60세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돈 벌느라 정신없었고, 자식 키우느라 내 시간이 없었고, 체면 지키느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게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신경 쓰고 걱정하고 화내고 두려워했던 일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그 방식대로 살고 계십니다.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고, 아직도 체면을 붙잡고, 아직도 쓸데없는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이렇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이건 해도 되나, 저건 하면 안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이러면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갇혀서 정작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고 사십니다. 그러다가 80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 걸 그랬어요. 여러분, 60세는 정말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20년, 30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처럼 복잡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가볍게 걸어갈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천국으로도 만들고 지옥으로도 만듭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65세가 되던 해에 정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별거 아닌 일에 신경 쓰지 않겠다. 인생 별거 없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편하게 살겠다. 그 결심 이후로 그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같은 연금을 받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동네에서 사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웃음이 많아지고 말이 밝아지고 건강까지 좋아지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던 걸 단순하게 바꿨을 뿐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에 에너지 쓰지 않고 중요한 것만 챙기니까 하루하루가 편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 내려놓기.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쓸데없는 욕심입니다. 여기서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내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60이 넘으면 이제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다.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고 편하게 잘 만큼 자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더 모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남기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더 챙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본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서 통장에 돈은 많은데 정작 그 돈을 쓸 건강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까 하는 순간에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다리가 아프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이가 없고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기력이 없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좀 쓸 걸 그랬네요. 인생 별거 없다는 걸 깨달으면 이 욕심이 사라집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되고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입는 옷이 몇 벌이나 됩니까? 지금 내가 신는 신발이 몇 켤레나 됩니까? 그런데 옷장에는 안 입는 옷이 가득하고 신발장에는 안 신는 신발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는 입을 것 같아서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이 보이십니까? 종이 한 장 꺼내서 오늘 당장 버릴 물건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서랍 속 쓸데없는 물건 하나. 딱 3가지만 적으세요. 그리고 오늘 안에 버리거나 누군가에게 주십시오.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공간이 넓어지면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비워내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도 같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로 복잡하게 만드는 건 체면입니다. 60이 넘어서도 아직 체면을 붙잡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이런 걸 해도 되나? 창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뭘 입고 뭘 하고 어떻게 사는지 진짜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일로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고, 나를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눅이 들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걸 깨달으면 이 체면도 내려놓게 됩니다. 하고 싶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물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건 예의고 배려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내가 편한 선택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니, 60이 넘으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저렇게 했으면, 그때 내가 다르게 선택했으면,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들입니다.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망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는 배움의 재료일 뿐입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을 더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갇혀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깨달음은 과거를 가볍게 만듭니다. 그래,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지금 돌이켜보니 아쉽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앞으로 다르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과거가 짐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세 번째, 단순함의 기쁨.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으면 뭐가 남을까요? 바로 단순함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함 속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 맛있게 먹고 산책을 하면 주변을 둘러보고 누군가를 만나면 진심으로 반갑게 대하고 저녁이 되면 편안하게 쉬는 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특별한 게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야 하고 멋진 곳에 가야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뭔가를 가져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0을 넘기고 나니까 알겠더군요. 진짜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마당의 핀 꽃을 보면서 올해도 피었네 하는 그 순간의 감동, 이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면서 웃는 그 시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자, 지금 바로 해보시겠습니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편하게 일어난 것, 맛있게 먹은 식사, 따뜻한 햇살, 뭐든 좋습니다.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이 훈련을 매일 하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걸 깨달으면 이런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됩니다. 이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노후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 일기가 특별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만 쓰신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으셨대요. 별로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다 보니까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게 일어난 것, 어제 잘 잔 것, 아침밥이 맛있었던 것, 날씨가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일기장을 펼치면 감사할 게 넘쳐난답니다. 똑같은 하루를 사는데 예전에는 불평만 하다가 지금은 감사가 넘친다고 하십니다. 뭐가 바뀐 걸까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닙니다.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오히려 모든 게 소중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건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지 않으니까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사람 만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으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과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4번째, 하루하루를 가볍게 사는 법.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루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고 또 많은 분들께 권해드려서 효과를 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을 일정하게 만드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비슷한 루틴으로 아침을 시작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게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일정한 아침 루틴은 하루를 안정적으로 만듭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런데 루틴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먼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 가볍게 스트레칭을 10분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생각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아껴집니다. 2번째, 하루에 할 일을 3가지만 정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할 일을 너무 많이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안 했네. 60이 넘으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하루에 3가지만 하십시오. 그것도 크고 어려운 게 아니라 작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오늘은 산책 30분 하기, 책 한 챕터 읽기,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이 정도면 됩니다. 이 3가지만 해도 하루가 알차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3가지를 다 하면 자신을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도 잘했어. 계획한 거 다 했잖아. 이렇게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그러면 내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큰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세요.
내일 하루 동안 할 일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복잡한 거 말고 간단한 것으로요. 아침 산책 20분, 창문 닫기, 옛 친구에게 안부 전화 이런 식으로요. 3가지만 적으세요. 내일 저녁에 그걸 다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 했으면 자신에게 잘했어라고 말해주세요. 3번째, 저녁 시간을 소중하게 쓰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녁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잠드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3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오늘 무엇이 좋았는지, 무엇이 감사한지,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보낼지 가볍게 계획해 보십시오. 이 30분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4번째, 잠자리를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좋은 하루는 좋은 잠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잠을 소홀히 합니다. 침대가 불편해도 참고 베개가 안 맞아도 참고 그냥 자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60이 넘으면 잠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다음날 기운이 납니다. 그러니까 침구에 투자하십시오. 좋은 매트리스, 편한 베개, 이게 사치가 아닙니다. 이게 건강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눕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5번째,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지혜. 인생 별거 없다는 깨달음은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가 평생 얼마나 관계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어울리고 기운 빠지는 모임에 의무적으로 나가고 하기 싫은 전화를 받느라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60이 넘으면 이제 관계를 정리할 때입니다. 여기서 정리한다는 게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내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면 불평만 하는 사람,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만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오래 알았으니까, 정 때문에, 예전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런 이유로 계속 만날 필요 없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쓰십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게 낫습니다. 혼자 책을 읽는 게 낫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연락처를 쭉 보세요.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만 와도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 옆에 별표를 하나 쳐두세요.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연락해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짧게 끝내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대신 정말 좋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주십시오. 만나면 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드십시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편하게 만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특히 자식 때문에 속상해 하십니다. 왜 전화를 안 하나? 왜 찾아오지 않나? 왜 내 말을 안 듣나? 이렇게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다는 걸 깨달으면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자주 못 본다고 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전화를 자주 못 한다고 해서 부모를 잊은 게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먼저 편한 부모가 되십시오. 얘들아, 너희 바쁜 거 아는데 괜찮아. 엄마 아빠 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편하게 연락하게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이 넘으면 부부 사이도 편해져야 합니다. 이제 서로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이렇게 해줬으면 저렇게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손잡고 산책할 사람이 있고 밥 먹을 때 마주 앉을 사람이 있고 밤에 옆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작은 다툼, 작은 불만 그런 건 정말 별거 아닙니다. 6번째,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제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가장 걱정하는 게 돈입니다. 돈이 부족할까봐 불안해하고 돈을 쓸까 말까 고민하고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삽니다. 여기서도 인생 별거 없다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필요한 것도 안 쓰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싶은 것도 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이 넘어서 통장에 돈 많이 쌓아놓고 뭐 하시겠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겁니까? 그 자식들도 이미 다 큽니다. 자기 돈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아껴서 남긴 돈, 그 돈으로 자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여러분이 편하게 사십시오. 좋은 음식 먹고 싶으면 드십시오.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가십시오. 사고 싶은 것 있으면 사십시오. 물론 무리해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 계획적으로 쓰되 너무 아끼지는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연금의 70%는 생활비로 쓰고 20%는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 쓰고 10%는 비상금으로 남겨둔다.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지셨답니다. 쓸 때도 죄책감 없이 쓰고 모을 때도 안심하고 모은답니다. 특히 건강에는 아끼지 마십시오. 병원 가야 하면 바로 가십시오. 좋은 음식 먹어야 하면 먹으십시오.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돈이 들면 투자하십시오.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몇 배의 돈을 써야 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경험에 돈을 쓰십시오.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게 낫습니다. 옷을 한 벌 더 사는 것보다 친구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게 낫습니다. 가구를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여행을 한 번 다녀오는 게 낫습니다. 경험은 추억이 되고 추억은 평생 남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돈 많이 모아봤자 결국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쓸 수 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쓰십시오. 그게 현명한 겁니다. 7번째, 천국 같은 노후의 비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깨달음으로 60세 이후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천국 같은 노후가 가능할까요?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천국 같은 노후란 무엇일까요? 돈이 많은 게 천국일까요? 건강이 완벽한 게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감사하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게 천국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체면을 붙잡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산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단순하게 살아간다면 비록 가진 게 적어도 천국입니다. 제가 만난 가장 행복한 어르신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연금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큰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별거 없어요. 그냥 별거 없이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네 감사하고 밥 먹으면 맛있네 감사하고 누군가 만나면 반갑네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 별거 없어요. 이 말씀이 정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이뤄야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천국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간단하게 삽니다. 복잡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상도 간단하고 식사도 간단하고 관계도 간단합니다.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합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에 집중합니다.
오늘 할 일을 하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나고, 오늘 느낄 감정을 느낍니다. 셋째,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에 감사하고, 친구의 안부 전화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행복도 많아집니다. 넷째, 자유롭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과거의 실수에서 자유롭고,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롭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입고 싶은 걸 입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별거 없음을 깨달을 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60세 이후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해야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자식도 키웠고, 직장도 다녔고, 책임도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무겁게 보내지 마십시오. 걱정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대신 단순하게, 가볍게, 감사하며 보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단순하게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감사하며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만 현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사셔도 됩니다.